안녕하십니까. 화이트룩의 백인덕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에 중국명으로는 악사이친이라고 하고 인도 쪽 지역은 이제 라다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라다크라는 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랬더니 오래된 미래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래서 대상으로 삼은 지역이 바로 이 라다크 지역이고, 이 라다크의 핵심 도시가 레라는 도시인데요. 아마 그 인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문필가 중에도 인도를 다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여럿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아주 상황이 좋을 때 그 레 지역을 좀 다녀보고 뭐 이래가지고 쓴 글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와 중국이 최근에 가란 계곡에서 몽둥이를 들고, 그러니까 재밌죠. 그 양국이 전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핵 보유국이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수백만의 병력을 거느린 대단한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히말라야 산꼭대기는 아니죠. 그래서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는 곳에서 몽둥이와 돌을 던지면서 그 신석기술의 형태로 충돌을 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인도하고 중국이 전쟁을 한 거는 이제 본격적인 무력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1962년 10월 20일에서 11월 21일까지 바로 그 지역,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곳은 악사이친, 인도가 점유하고 있는 거는 라다크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만 빗나가서 말씀드리면, 크게 넓게 봐서는 캐시미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 대륙의 아대륙의 북쪽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캐시미르라는 지역이 약간 특이성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소위 마운트베튼 협정에 의해서 이제 그 국경선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간에 너무 촉박하게 쫓겨가지고 원칙을 하나 세우는 게, 이제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고 인도가 힌두교 국가니까 힌두교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그냥 인도가 다 갖는 걸로 하고, 이제 북쪽 중에서 이슬람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은 파키스탄한테 넘겨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는 게 파키스탄이 둘로 독립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서파키스탄하고 동파키스탄이라는 두 개 지역으로 하나의 나라,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서파키스탄은 어디 갔나요? 예, 그게 오늘날 지금 방글라데시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회교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캐시미르 지역은 인구의 70% 정도는 이슬람을 믿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영국이 직접 지배를 안 하고 토호국이라 그래갖고 그 지역, 캐시미르 지역 전체를 어떤 봉건 왕조가 다스리는 것처럼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독립할 때 어느 지역으로도 이제 서로 가져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영국이 애매하니까 그럼 여기는 놔두고 나중에 결정해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키스탄하고 이제 인도가 독립한 다음에 전쟁을 하고 막 해갖고 내정이 혼란하니까 그 토국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그 세력들이 파키스탄에 편입하겠다고 계속 이제 정치적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국 국왕이 힘들어서 못 먹겠다 이래갖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나한테 인도 왕족으로서의 특별한 대우만 유지시켜주면 인도한테 이 땅을 바치겠다 이렇게 돼요. 뭐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갖고 인도는 좋다 그러고 낼름 진주를 시킵니다, 인도군을.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파키스탄이 진주를 해요. 그래서 캐시미르 지역은 지금도 보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전쟁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둘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요거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1940년대 후반, 50년대까지는 중국이라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미르 지역에 중국이라는 세력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캐시미르 지역이 셋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북쪽에 이제 동북 쪽에 중국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인도와 중국은 1961년에 전쟁을 일으킬 때 적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도는 당시 네루다 총리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 저우언나이라는 그 중국역 그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일 중에 최고의 그 정치가이자 실용적인 정치가인 이제 그 주은내가 우리말로 주은내죠. 저우언나이가 총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국무원 총리.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이도 돈독하고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전쟁을 하게 됐느냐. 뭐 그 얘기로 들어가면 깊은데 하여간 이제 그 당대에 여러분들 이제 1960년대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 전쟁도 끝나고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무렵이 바로 이제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동서냉전이 심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고 이제 소련에서는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그러니까 쿠바 사태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동서냉전이 심한데 중국과 인도가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그 양 진영의 지도자가 깜짝 놀랍니다. 얘네가 왜 싸워? 사이 좋은데? 친구 사이 아니었나? 근데 야 땅을 놓고 싸우면 되니까 히말라야에 무슨 땅이 있어? 대체로 그 지역이 남한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랍니다.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1960년대에는 거기가 어떤 거냐? 그냥 만년설로 덮여 있고 계곡들만 있고 접근하기만 어렵고 실제 쓸모는 하나도 없는 굉장히 버려진 땅, 이런 황무지, 불모의 땅, 뭐 이런 인식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2020년대 지금 인도와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정말 정확한 의미의 국경 분쟁이다, 영토 분쟁이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도 계속 인도와 중국이 대립을 하다가 이제 그 어떤 1996년에 인도와 중국이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국경 비슷한 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 LAC라는 거 이제 실질 통제선이라는 거를 긋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거요. 근데 이제 이 실질 통제선이 LAC가 뭐냐면 라인 오브 그 액츄얼 컨트롤 그랬고 실제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지역 이걸 선을 긋다 보니까 또 겹칩니다. 그 대표적으로 겹치는 데가 바로 얼마 전에 서로 몽둥이 들고 싸웠던 가람지국이라는 곳이랍니다. 교통의 요지들마다 야 나는 선을 이렇게 걷어. 그럼 중국에서는 아니야 나는 선을 이렇게 걷어. 이래서 그 접점마다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은 새삼스럽게 왜 중국과 인도가 그 국경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마치 전쟁에 갈 것처럼 뭐 그런 외신이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느냐. 그 현상을 보면 그 현상은 사실 정치적 이유 때문이겠죠. 그럼 인도의 정치적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우에는 정치 색깔이 뭐냐면 그 힌두 민족주의. 그러니까 인도 민족주의인데 그게 힌두교를 바탕으로 한 인도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집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이 사람들의 그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모든 종교의 발상지고 자기네가 그다음에 신까지 창조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세계 어디에서도 꿀릴 수 없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시겠지만 지금 중국은 중화주의라고 해서 그건 뭐 역사적이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지금 국가 주석이 중국몽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중국의 그 중화민족의 위상을 설치겠다. 그러니까 이 양 세력의 정치적 이해가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들이 뭐 전쟁을 하려니 하지만 흘러나오는 거 보면 외교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야, 조금 있다가 협상으로 해결하자 그러는데 문제는 협상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숨은 목적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현상은 그런데 정치 세력들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치 세력이 한 나라가 아니고 서로 상호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는 양 진영입니다. 인도라는 커다란 나라, 인구 대국. 중국이라는 인구 대국이 서로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숨은 목적은 뭐냐? 중국은 티베트 지역을 안전하게 역사적으로 향후 미래 영원히 어찌 보면 영원히 갖고 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티베트 지역은요, 중국 수자원의 90% 정도가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의 양쯔강이라든가 뭐 이런 장강 이런 게 발원한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 전체 대륙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자원, 그러니까 티베트는 그 지역 전체가 영구 동토층에다가 수만 개의 민물 호수가 있고 히말라야에서 그 만년설에서 녹아내리는 물 있고 그래갖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수자원,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긴급할 때는요, 석유가 중요하겠습니까? 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생존의 극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석유보다 더 놓쳐서는 안 되는 지역이 중국한테는 티베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티베트를 안전하게 중국 품에 가지고 있으려면 그 티베트를 둘러싼 히말라야 산맥 너머까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인도가 그 1962년에 전쟁을 하고 합의를 볼 때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인도가 이제 인도는 중국이 티베트를 먹은 거를 역사적으로 옳은 일이다 묵인을 하고 대신 네팔과 부탄에 대한 영향력은 인도가 계속 유지한다. 이런 이제 합의하에 서로 물러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이 뭐냐면 중국이 인도하고 보니까 이 합의가 오래 잘 지속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인도를 잘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인도의 약점이 어디냐? 인도의 멱살을 쥐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고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미르 지역에도 깊숙이 들어온 이유가 캐시미르 지역을 지렛대 삼아갖고 티베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전략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 땅을 거기서 얼마나 가져가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인도가 그럼 그걸 알면서도 또 물러섰다가 한 번은 물러섰다가 한 번은 세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인도가 정말 놓치기 싫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얀마와 접경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도 아재국에서 떨어져 나와갖고 잘 보시면 인도 차이나 반도의 뿌리, 그러니까 위에 그 몸체 부분이 아니라 뿌리, 머리 부분에 있는 거기가 인도 땅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방글라데시가 인도 대륙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하는 바람에 이 인도가 그쪽 지역으로 가려면 그 지역이 이제 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포함해갖고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그게 남한 면적보다도 넓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 하나를 안전자리에서 잃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인도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를 잘 들여다보시면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 회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리구리 회랑이라 그러는데 회랑이란 뭐냐? 목처럼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 국제적인 면에서 보면 그 왼쪽 부분은 네팔이 내려와 있고 오른쪽 부분은 부탄이 내려와 있고 밑에 부분은 방글라데시가 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굉장히 가늘고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그 지역,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포함하는 이 동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도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중국이
거기마저 이제 부탄의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그 목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 목 지역에다가 도로를 쌓고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서 뭐를 보면 되냐. 인도가 딱 보면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소를 잡아먹습니다. 왜냐? 신수교를 안 믿어요. 그런데다가 생김새를 보면 거의 몽고 사람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또는 중국의 소수민족하고 닮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인도는 인도 유럽 어족입니다. 이 말 사용하는 게 인도 유럽 어족이에요. 파키스탄이고 뭐고 다 같이.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인도 유럽 어족이 아니에요. 우랄 알타이 어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족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걸로 딱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지역상으로 인도에 편입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종교상으로나 뭐 인종상으로나 언어상으로나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넓게 보면 중국 소수민족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를 인도는 싫어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숨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함축적 의미는 뭐냐. 중국의 경우는 저희같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못 느낍니다. 근데 인도나 중국처럼 큰 나라는요, 자기 주변의 국경선에 대한 그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위에도 우호국이고 아래도 우호국인데다가 국경이라고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알래스카라는 그 뚝 떨어져 있는 역의 줄을 빼면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이렇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없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인도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인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도가 많이 물러섰습니다. 그 종교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영토적인 의미에서. 근데 중국도 물러설 의도가 없고 인도도 물러설 의도가 없다. 그 얘기는 이게 왜 그러냐. 결국에는 1960년대 없었던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토 인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잃어버린 영토는 영원히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면 한 채 땅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얻고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21세기에는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만 보십시오. 중국이 삼중국해에서 수많은 나라들과 영토, 영해권, 영해도 자기 영토죠. 영토를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시사하는 점은 뭐냐. 중화인민공화국이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역사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의 다른 나라와 처음으로 국경조약을 맺은 거는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이에요. 그게 언제냐. 1961년 7월 17일 날 김일성이 북경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모택동하고 아주 만족스럽게 회담을 하고 거기서 조중상호 무슨 조약을 맺죠. 조중상호 조약을 맺어요. 상호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영토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 제일 먼저 동쪽, 만주 쪽 요쪽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인도보다 먼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순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느냐? 한민족하고 민족 대 민족으로 보면 중화민족하고 한반도의 한민족이 계속 다툴 수 있는 백두산, 중국 이름으로는 장백산. 그러면 산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역, 만주, 간도 지역에 대한 국경 문제가 김일성 한마디로 해결됐습니다. 왜? 백두산을 쭉 띄어서 떼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우리가 세게 나오면은 국경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조중 우호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는 인도 쪽에 가서 또 붙고, 그 다음에 위쪽 가장 넓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과 중국과 소련이 가장 사회주의 국가인데 국경 문제 때문에 결국 틀어집니다.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 제가 이제 그러면 이걸 나비 효과라는 말씀을 왜 드렸느냐? 이겁니다. 우리 민족이
제가 이제 세계 사회적 문제를 민족주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인도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사이좋게 설린 이웃으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토 문제들, 우리 이익하고 상충하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이미 너네한테 넘겨준 땅이니까 그냥 조용히 니네가 가져, 대신 친하게만 지내자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만든 효과가 바로,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인도와 중국이 가랑 계곡에서 충돌해서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비 효과 두 번째라고 저는 이해하고 올 여름을 요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